그 대학에서 이 평가를 어떻게 보는지 이거를 파악을 하면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해야겠다, 지원하지 안 해야겠다라는 것이 어떤 이런 부분이 쓰실 겁니다. 이제 수시 지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최종 6개 학교를 갖다 수시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조금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대학에 대한 평가 요소를 갖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 대학에서 이 평가를 어떻게 보는지 이거를 파악을 하면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해야겠다, 지원하지 안 해야겠다라는 것이 어떤 이런 부분이 쓰실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전문 교과라든지 그다음에 심화 과목이라든지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수한 것이 부족해. 이럴 때는 나는 학종을 못 넣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학교들이 있죠. 대학은 높이고 싶고 다른 활동들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제 활동들은 열심히 했는데 그 전문 교과나 진로 선택 과목에서 별로 크게 이수한 것이 심화된 과목이 없어. 이렇게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학생부 활동도 좀 부족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영향력이 적은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항상 이렇게 수시 2월된 학과가 있거든요. 그 교과 전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굉장히 내신이 높은 것 같지만 내신 높게 50%거 70%까지 나오지만 수시 2월된 학과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과 전형에서 뭐만 맞추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내가 내신이 낮다 하더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이런 학종에서도 수시 2월 학과는 학종에서는 1단계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일반고하고 특목고 자사고에서 어느 정도 합격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어떤 가늠이 쓰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 지원학교 선정을 위해 고려할 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안내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첫째, 각 학교의 평가 요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세대 추천형 같은 경우엔 내신 갖고 OBS 뽑고 면접에서 그 성적 발표되는데 의외로 2등급인 학생들이 첫 해는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도 보면 1등급 후반대인 학생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구조를 보면 올해는 이제 어쨌든 간에 2단계에서 면접 성적이 이제 그 30%가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구조를 보면 연대 추천형의 경우 1.7등급이 1.0등급을 면접으로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한번 보세요. 연대 추천형은 1단계 교과 성적이 100이고 2단계에서 1단계 교과 70에 면접 30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1.0등급일 땐 점수가 100입니다. 근데 1.7등급일 땐 대략 이제 95.8점 정도 나오는데 이건 뭐 약간 편차는 있을 수 있죠. 근데 2등급일 땐 94점이에요. 그죠?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2단계로 가면은 곱하기 0.7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이 70점이 되고 그 다음에 95.8이 67.06이 되고 94가 65.8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얼마냐면 면접에 대한 부분은 A 플러스일 때가 그 30점 만점이고 A 제로일 때가 27점이고 A 마이너스일 때가 24예요. 그러면 1.0등급의 면접 성적이 A 제로인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면 70 플러스 27인가 97이잖아요. 근데 1.7등급의 면접 성적이 A 플러스인 경우에는 67.06에 플러스 30이니까 97.06이에요. 그러니까 1.7등급이 다수 연대에서 합격자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이 똑같으면 면접 성적이 똑같으면 떨어지겠지만 면접이 하나라도 이기면은 1.0등급도 이길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렇기 때문에 연대 추천형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내가 1단계 OBS에 내신 갖고 뽑힐 자신이 있다. 2년 연속에 대한 자료를 보셔갖고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세요. 그리고 면접에 자신 있으시면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도 한번 볼게요.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이 내신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내신은 올라가겠죠. 작년보다 인원이 줄니까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교과가 80%고, 근데 1단계에서 교과가 80%고 서류가 20%예요. 근데 서류의 평가 항목은 교과에서 충실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려대학교의 그 모집 요강에 나오죠. 학업 역량이란 건 뭐냐면 학업 성취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이에요. 그다음 교과에서 충실도는 뭐냐면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예요. 그래서 계열 관련 교과이수, 지원 계열 수학에 필요한 교과이수 충실도, 교과이수 정도가 바로 교과이수 충실도예요. 자기개발 역량은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계열 관련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그다음 탐구력이죠. 여기서 보면은 근데 학교 추천 전형에서 뭐만 들어간다? 이 교과 충실도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과이수 충실도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뭐 공동체 역량은 당연히 인성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학업 우수나 계열 적합형에는 학업 역량과 자기개발 역량이 들어가지만 학교 추천 전형에는 뭐가 들어간다? 교과이수 충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은 인성일 거고 교과이수 충실도가 70% 들어가는데 저 교과이수 충실도가 뭐라고요? 너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은 뭐 했니?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생명과학부하고 화학부를 안 한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생명과학도 화학부만 했고 내신이 좋다고 해서 뽑힐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지금 뭐냐면 이 20%가 그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가 의대에서 그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을 넣으려고 해. 그럼 나 내신이 1.0등급 대학. 그리고 나 그 생투와도 다 했어. 나 뽑힐 거다? 저는 절대로 수능 최저 맞춘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20 몇 대 1에서 충원율까지 따지면 작년에 3.73 대 1 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뽑혀야 되잖아요. 근데 의대를 가는 애 중에서 고대 의대를 가는 애 중에서 생투 화투로 안 한 애들이 어디 있을까요? 다 하죠. 이것만 갖고는 제가 볼 때는 합격할 확률은 높다? 전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급 생명과학이나 고급 화학을 했든가 아니면 내가 학생들 스스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은 없었기 때문에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이나 고급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한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저는 뽑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신이 1.0등급 되었고 생투, 화투만 정도 갖고는 고대 학교 추천 전형에서 의대가 붙는다?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세요.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경희대 등 5개 대학 공동 연구로 이 책자를 발간을 했죠. 연대, 중앙대, 경희대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전국에 있는 대학 입학처 정관들을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과목별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별 원점수, 과목평균, 그 다음에 이수단위 등 활용한 공통 일반 선택과목 등급에 따른 평가, 이런 내신 위주의 평가는 어떻다? 별로 높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 높았던 게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 수죠.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 수. 그리고 과목별 난이도 및 수준 위계. 했고, 과목별 난이도 수준 위계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전문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가 독보적 1등이었어요. 그 두 번째가 세분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가 두 번째가 오히려 내신이 세 번째였죠. 자, 그럼 뭐죠? 진로선택 과목 이수, 과목 수까지 보고, 과목별 난이도 수준 위계도 보고, 전문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고대에서 과연 서류평가 20%에서 생명과학도 화학투만 한 학생이 내신이 1.0등급대라고 해서 수능 최저 맞췄다 해서 뽑힐까?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생명과학 실험, 화학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생명과학도 하고, 고급 화학도 하고, 이런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시 박람회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대 입학처 전과는 서류 20% 영향력이 실질적으로는 20% 이상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둘째 이제 뭐가 있냐면, 근데 이렇게 이제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교과 등 위계에 따른 심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 없어. 내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리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못했으면 스스로 공부한 과정은 학생부에 나타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관련 활동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활동 위주인 거고 심화학습반 과정 부족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대학을 가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영향력이 적은 학과를 좀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서울대 이 가로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가 작년에 1차 합격 서류 전형을 통과하거나 최종 합격을 한 학생인데
서울대 산림과학부 같은 게 일반 전형이죠. 50%거 1.90이고 70%까지 2.08이었어요. 산림과학부. 이게 이제 서울대 산림과학부를 위해서 비교과를 갖다 챙기는 학생들이 얼마가 있을까요? 또 이렇게 또 어떤 전문교과나 이런 부분들이 산림과학부를 위해서 크게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애들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크게 제가 볼 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으니까 이제 학과를 낮춰서 나중에 이렇게 산림과학부를 지원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어디냐면 4.4등급인 학생들도 70%거 2.08이지만 이렇게 서류 전형에 통과한 학생이 있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전문교과나 이런 것들 위계에 맞는 활동들을 덜 했어. 그렇죠? 이런데 학생부는 좋아. 이런 경우에는 이제 4.4등급인 학생이 붙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연세대 디스플레이 융합공학부가 작년에는 이제 첨단학부에서 이제 특별 전형이었죠. 그때 이제 경쟁률이 5.5대 1이었는데 50%까지 2.1이고 70%까지 2.65예요. 근데 작년에 어디까지 60%까지가 일반고 학생들이 뽑혔어요. 근데 연대를 가려고 하면 5.5대 1, 5.55대 1이라는 경쟁률도 그쵸? 높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이 2등급 초반대까지 합격을 갖다 했거든요. 일반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는 연대 디스플레이 융합공학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어떤 아이들이 유리하겠죠?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학습분 과정 학생들이 학습은 했지만 활동을 갖다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 활동을 했다. 과연 고등학생 중에서 OLED 이와 관련된 디스플레이에 관해서 탐구한 애들이 얼마나 될까?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디스플레이 융합공학을 위해서 학생부를 맞춘 애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리나 화학이나 그다음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본연의 것이 좋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올해 14명이나 뽑죠. 그래서 이런 연대 디스플레이 융합공학은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깊게 공부를 했어. 그렇죠? 학생부가 본연의 것이 좋아. 그럼 저는 적극적으로 2등급 초반대까지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해 보시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건축사회환경공학 이런데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관련된 활동이 있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사고였는데 3등급 대 초반이었거든요. 거기 학교에서는 3등급 대가 서울대가 된 적이 없고 다 뜯어 말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좋은 게 뭐냐면 수학과 물리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넣자고 했어요. 넣자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어디냐면 그 전이니까 자소서가 있었죠. 자소서도 건축사회환경공학 활동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뭘 쓰라고 했냐면 그냥 수학과 물리에 본연의 것을 깊게 쓰자. 그렇게 깊게 써갖고 서울대에 붙었어요. 그러듯이 이렇게 이제 비인기학과나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위계에 따른 전문교과라든지 활동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본연의 어떤 과목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부분들이나 관련된 학들이 높으면, 학습 과정이 높으면 저는 합격할 수 있다고 보여지죠. 고대 가정교육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대 가정교육과도 저희가 이제 학업우수에 이렇게 3.4등급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에 쓰는데 이게 특목고 자사고가 아니에요. 일반고 학생이었는데 서류는 통과하고 갔죠. 근데 수능 최저 못 맞춰서 안 되긴 했는데 이렇게 3.4등급도 1차에 통과를 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가정교육과도 뭘 가르치죠? 그러니까 의류라든지 식품 영양이든지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고대 가정교육과에 맞춰서 하는 활동이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위계에 따른 부분들이 별로 없을 거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충실하게, 교과 본연의 것을 갖다 깊게 활동을 했어. 관련된 활동을 안 했다 하더라. 이런 학생들은 지원을 해봐도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 일반고 3.4등급도 1차 합격시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균관대 한문교육도 마찬가지죠. 3.45, 3.69.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한문교육에 대해서 학생부를 갖다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성균관대 한문학, 한문교육, 그 다음에 어디죠? 고려대 한문학과, 이 정도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국립대 정도 한문학과 있잖아요. 한문학과에 가기 위해서 학생부를 만든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교과 본연의 것을 열심히 했고, 그죠? 어느 정도 교과 본연의 것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이런 학과들을 갖다 지원하시는 것도 지원 전략에, 그죠? 그래서 성균관대 들어가서 복수 전공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전년도 수시 2월 학과를 갖다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수시 2월 학과에 대한 부분이 2년 연속 수시 2월 학과가 나왔어. 이런 데들은 되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반고에서 어디까지 뽑혔다, 특목고가 어디까지 뽑혔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볼 수가 있죠. 특히 그런데도 교과 같은데, 성균관대, 서강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수능 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5명이야. 그런데 70% 것이 얼마였죠? 1.85, 1.85였죠. 성균관대 전자전기 글로벌 경제가. 근데 다 수시 2월이 3명씩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5명인데 충원 인원이 29명이었어요. 전자전기에. 그러면은 얼마죠? 거의 뭐 한 6배수 정도, 그러니까 7배수 정도까지 11.2대 1의 중에서 7배수가 뽑힌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수능 최저 못 맞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제외하고 그런 7배수까지 뽑혀서 그러니까 2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글로벌 경제도 얼마가 되죠? 얼마가 되면 한 3.5배수까지 뽑힌 거죠. 그러면은 5명, 원래 에다가 3.5배수, 충원인원이 4.5배수까지 뽑혔으니까 거의 반이 뽑힌 거죠. 근데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까지 하니까 이렇게 2월이 3명 나온 거죠. 서강대학교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5였고, 서강대 경영학부는 얼마죠? 1.49였죠. 그런데 1.49인데 너무 높으니까 이제 지원하기가 꺼려지잖아요. 지원하기가 꺼려지는데 수시 2월 2명 나왔어요. 잘 보세요. 경영학부 28명인데 충원 인원이 얼마죠? 91명이에요. 그 충원 인원이 얼마가 91명이라는 얘기는 얼마가 됐죠? 거의 한 3.5배수까지 됐으니까 그 충원 인원이 3.5배수 나왔으니까 4.5배수까지 됐겠죠. 4.5배수인데 6.82대 1이야. 그래서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2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과도 마찬가지겠죠. 수학과도 한 4.5배수까지 5배수 가까이 됐는데 여기서 1.77이야. 그 이제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월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에 대한 부분들 말고 2년 연속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들을 갖다 한번 잘 검토하셔갖고 2월이 나왔는지. 그래서 내가 이게 70%까지인 거지 이게 최종 컷이 아니잖아요. 밑에까지도 2월이 나왔다는 얘기는 1단계 통과되고 수능 최저 맞추는 다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갖고 이렇게 지원 전략을 갖다 짜신다고 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2년 연속 이렇게 2월이 나온 학과가 있죠. 경제학과도 70%까지 2.36이었고, 그죠? 2023년대 1.94였는데, 작년에는 9명 2월 나왔고, 올해는 8명 2월 나왔어요. 2.3등급은 저희가 이제 합격을 시킨 학생인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내가 일반고에서는 어디까지,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어디까지? 그럼 절대적으로 본다면 연세대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고에서는 얼마냐면 1.78등급 정도 나온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비교과가 좋아야 됩니다. 항상 연세대학교가 어디였죠? 1단계는 작년에 34.6%인가 이랬죠. 그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근데 등록자 기준으로 일반고가 60% 올라가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최초 합격에는 일반고가 뭐 34.7%였는가 34. 몇 %였는데 2차에서 그러니까 등록은 60%였다는 얘기는 1차에서는 뭐를 많이 봤다? 비교과를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비교과를 많이 봤으니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됐겠죠. 근데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에 등록에서는 일반고 비율이 60% 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에도 내신을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뭐를 많이 본다? 역시 비교과를 갖다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최초 합격에서 보면.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연대 전기전자나 경제학과나 전기전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기전자도 얼마가 되죠? 그렇죠? 70%거 1.7이고 70% 1.75였는데 2월이 얼마 나왔죠? 11명 나왔고 2월 똑같이 11명씩 나왔네요. 근데 저희가 1.79 등급인 일반고 학생을 갖다 합격시킨 사례가 있죠. 고대 기계공학과도 2022년도에 1.95였고 2023년도에 2.15였는데 2월이 2022년 19명 나왔고 올해도 요번 입시 6명 나왔죠. 저희가 일반고 2.08 등급인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서류 전형 통과해서 합격한 학생이 있죠. 사학과 같은 경우도 얼마가 되죠? 70%건 2.41이었고 70% 2.36이었는데 자, 2월 4명 나왔고 이때 2월 5명 나왔어요. 저희가 2.27 등급인 학생들도 이렇게 합격을 한 학생이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들의 2월된 학종도 이렇게 2월된 인원을 갖다 파악을 해갖고 1단계만 통과가 되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반고는 어디까지 뽑혔는지 특목고 자성 어디까지 뽑혔는지를 갖다 조금 더 이렇게 세밀히 평가하셔갖고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물론 그러려고 하면 내 비교과가 좋아야겠죠. 비교과가 이제 연대나 고대에 뽑히는 그런 비교과에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것이 되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평가하신다면 지원 전략을 갖다 짜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수시 지원을 갖다 하기에 앞서가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잘 살피셔갖고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합격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